그, 그, 그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활성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취업하는 학생들이 한 10명 정도 된다 그러면은 그 반이 인문 사회계라고 치면은 5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좋은 과를 공부를 하시는 것 같고요. 나름 그런 견지에서 최근에 우리나라 이런 기업들의 사회공헌이나 외부의 그 사회혁신 파트 또 사회혁신가라고 일컫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다 이런 거를 좀 알고 지금 학생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기초부터 다시 이렇게 다져나가면 여러분이 한 이제 30대 넘어서 40 정도 이렇게 가면서 사회의 중심축에 있을 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기업이나 일반 그 공공기관 이런 데 취업을 하셔도 지금은 이제 이런 사회적 가치 실천이라든지 뭐 사회 공헌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섹터가 경영 지원 파트에서 상당히 그 핫한 플레이스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아까 교수님이 얘기한 것 중에 그 ESG 뭐 최근에 열풍이 불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소셜 비즈니스에서 기본적으로 다뤄줘야 될 그런 그 파트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경영학 베이스에서 나오면서 이 기업 경영이 옛날에 이제 인사관리나 재무관리 수준을 뛰어넘어가지고 사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잘 형성해 나가고 그런 사회적 가치를 잘 실천하는 그 기업 비즈니스가 성공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ESG가 강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여러분이 사전에 잘 귀담아 듣고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그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뭐 화면상으로 보이지만 그 네 분이신데 그 얼굴을 뭐 잠시 이렇게 좀 보여줘도 괜찮습니다. 좀 일단은 제 얼굴 보고 이렇게 출석하듯이 한번 이유진 학생 손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이제 대화한다는 측면에서 그다음에 김소연 예 얼굴이 예 좋습니다. 뭐 교실인가요? 어디 저기 교실에 마스크 뭐 벗어도 되죠? 그리고 강의실에 하여튼 마스크를 많이 쓰셔가지고 쓰도록 돼 있어요. 예? 강의실에서는 멀어도 거리가 아 있어도 마스크 쓰는 법칙이 아직 있네. 그다음에 이보금 학생 예 예. 그다음에 백승의 예, 좀 비디오 보여주기가 좀 그런 또 오신 걸로 알고 하여튼 네 분 오늘 뭐 그 미국의 백승희 학생 손 한번 이렇게 네네 아유 네 분이 뭐 저기 이 화면으로 봐서는 전부 그렇게 아주 똑똑하게 눈빛이 아주 똑똑하시고 아주 착한 학생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제가 그 5월 초에 그 저희 회장님이 이제 좀 적극적이신 분이시라 갖고 이 코로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이제 4월 말부터 이제 조금 해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5월 초에 그 덴마크하고 핀란드를 갔다 왔어요, 출장을. 근데 그 이제 말로만 그 관광하기 좋은 북유럽 뭐 이런 얘기만 많이 듣다가 그 여러분들이 지금 그 전공을 하고 있는 파트에 이제 소셜 비즈니스 그 사회 서비스, 사회적 비즈니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는 거를 보러 그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갔다 온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말로만 듣던 그런 거를 직접 보니까 정말 그 사회가 그런 북유럽과 같은 그 선진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는 앞으로 남아있는 게 무슨 뭐 기술 개발을 통한 뭐 산업 발전 이거는 뭐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거는 이제 가만히 놔둬도 우리나라는 이제 선도권에서 그게 뒤처지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회혁신 파트인데요. 사회 비즈니스 파트인데 소셜 비즈니스 쪽이 그 이런 덴마크나 핀란드 쪽에는 상당히 그 잘 정비돼 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그 선진국에 가서 선진국이 상당히 어떤 교육이나 행정이나 사회 서비스, 소셜 그다음에 복지 서비스 이런 것이 잘 돼 있다는 측면이 그 선진국하고 그 중진국, 후진국 관련은
잣대거든요. 근데 거기는 보니까 그 많은 그 일자리가 이 소셜 비즈니스에서 많이 창출되고요. 흔히 얘기한 걸로 좀 심하게 얘기하면 거의 제조업이 없습니다. 그 나라는. 그래서 알다시피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 산업이 상당히 육성되어 있는데 뭐 이게 제조업이 아니라 뭐 소셜 서비스 쪽의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디자인이 그 인체공학이라 그러죠. 그 사람에게 이로운 그런 측면의 그 재료를 쓰고 그 사람이 그 조명을 받으면서 그, 그 가장 쾌적하게 쓸 수 있는 그 디자인을 하는데 그게 조명 디자인한 게 한 2천만 원 정도 된대요. 그 거실에 이렇게 놓는 게.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들 차 한 대 값이 한 우리나라 이제 그 중간적인 중형차가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니까 조명기구 하나를 디자인을 잘해서 만들어서 사람이 생활하는데 편리하게 만들면 그 여러분들 그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그 조립하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한 3만여 개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거에 비해서 그 조명기구는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롭게 하는 디자인에 승부를 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따지면 다시 거기다 소셜을 붙이자 그러면 아니 휴먼을 붙이자면은 그 소셜 디자인인데 그런 측면에서 그 디자인이 굉장히 발달되는데 한 대가 뭐 2천만 원 정도 되니까 한국의 뉴스 그뭐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덴마크 조명 이거를 거의 뭐 다 쓰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생활 주변에 그 사회복지 대상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굉장히 이로운 그런 산업을 여러분들이 비즈니스화하는 그런 측면을 좀 그 호기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셔도 좋고 그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줬습니다. 알다시피 그 제가 또 갔다 온 핀란드는 여러분들 그 핀란드가 그 예전에 노키아로 그 세계를 주름잡던 그 IT 강국이었는데 노키아가 삼성하고 애플에 무너졌죠. 그래가지고 그 한 10여 년 전에 그 노키아 그 대학생들이 멘붕이 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뭐 삼성, 현대차, 뭐 SK 등등 대기업이 많은데 핀란드는 사실 500만 인구에 그렇게 큰 대기업이 없거든요. 근데 그 그 핀란드가 그 노키아가 한 25% 정도 차지했답니다. 그 GNP에. 그리고 세계적으로 여러분 알다시피 핸드폰 그러면 노키아였거든요. 근데 그 노키아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상상을 못하는. 그래갖고 대학생들이 자기 나라에 대한 어떤 확신감, 앞으로의 그 핀란드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된 게 어디서 증폭됐냐면 사회 서비스 산업 육성에 증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그 핀란드에 가면 매년 11월 달에 그 슬러시라고 하는 소셜 이노베이션 그 박람회 그런 게 있어요. 그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CES가 있죠. 전자박람회. 그 미국이 그건 가져갔어요. IT를 가져갔는데 세계의 소셜계의 그 박람회 넘버 원이 핀란드의 그 슬러시입니다. 그 SLU, SS. 그러니까 여러분 슬러시 먹는 거 있죠? 슬러시 그 이렇게 얼음으로 이렇게 질퍽질퍽한 거. 그거 철자랑 똑같아요. 한번 찾아보시고 그게 그 소셜 벤처 쪽의 그 창업의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계의 그 소셜 벤처,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형태의 그 젊은 친구들이 거기서 그 창업 발표를 많이 하고 거기에서 그 소셜 벤처 그 자금을 끌어들여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핀란드가 다시 그 노키아가 망하고 나서 다시 일어났죠. 그래서 그 이게 불과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지금 이런 사례처럼 많은 그 우리나라도 이제 2018년도에 3만 분이 넘어갔지만 선진국대에 있는 많은 기업 그 국가들 같은 경우도 뭐 매년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산업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아마 제조업이나 이런 비중은 좀 떨어지고 이런 소셜 비즈니스 쪽에서 그 활성화가 될 거고 만약에 소셜 비즈니스 쪽에 활성화가 안 된다면 우리나라는 다시 그 개발도상국으로 그 일본처럼 떨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회 서비스나 뭐 이런 직종의 뭐 그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게 뭐 뒤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에 2000년 초에 4만 불 가까이 국민소득이 돼 있었는데
지금 2020년에 그 3만 8천 얼마인가 그렇고 한국이 3만 5천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국이랑 일본이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일본도 사실은 제조업 강국에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이나 소셜 서비스 이런 그 소셜 벤처 그 소셜 비즈니스 쪽으로 이게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넘어가는데 성공을 못했어요. 결국 떨어졌다고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나 일부 현대차 같이 그 기술 분야에 그 이공계만 발전을 한다면 한계점이 도달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게 결국 시프트가 소셜 비즈니스 쪽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여러분들이 그 최근에 제가 핀란드, 덴마크를 가면서 한국도 이 소셜로 입힌 비즈니스 쪽이 활성화돼야 된다. 그럼 그 영역은 뭐 교육, 문화, 뭐 예술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디자인, 그다음에 복지 서비스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 그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행정, 그다음에 그 뭐 돌봄 같은 복지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오늘 뭐 강의 내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뭐 이렇게 다 아시는 내용을 같이 이제 공유를 할 건데요. 요런 최근 트렌드에서 제가 이제 후배님들한테 그 감히 앞으로는 이쪽 계통의 그 산업이 우리나라가 육성돼야 되고 또 이쪽 분야에서 많은 인재들이 그 젊은 CEO가 사장 창업하는 분이 많이 탄생할 거고 또 우리나라도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그 4만 불, 5만 불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 다시 3만 불대 밑으로 개발도상국 시대로 떨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갈림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엊그저께 새로운 정부에서도 이제 반도체 육성론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 반도체나 전자산업도 이 인간이나 인간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야로 그 전자산업이나 이런 쪽으로 그 시프트가 돼야 돼, 이동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이공계의 그 전자산업 발전도 좀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그 뭐 반도체나 뭐 이런 전자산업을 뭐 그 최고조로 그 기술을 뭐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는 이미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애플이나 삼성전자나 지금 그 인터넷을 주름잡고 있는 여러 가지 MS나 이런 데서 기술 쪽의 산업은 거의 그 최고조로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그 인간 세상에 당면하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IT 기술을 활용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의 관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강의 곁들여서 할 때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포스트 코로나라고 명명을 했고요. 사회공헌 뭐 활성화 방안 이렇게 돼 있는데 전반적인 부분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우리 그 사회공헌 센터는 그 2000년 2007년도에 당시에 이제 기업들이 사회공헌 그 업무를 이제 그 보통 경영지원실이나 기획팀 산하 아니면 홍보팀 산하에서 이 업무를 많이 했었는데 당시에는 그 삼성이 이제 1994년도에 처음으로 사회공헌 관련된 업무를 시작하고 여타 기업들이 다 따라가서 했었습니다. 근데 그 기업들이 이제 2000년대 초반에 한 10여 개 기업들이 이제 생기고 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에 대한 그 목마름이 좀 있어가지고 이 사회복지협의회 내에 사회공헌 센터라고 만들어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의 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그 사회공헌 센터의 그 네이밍 이 앞에 나와 있는 건데요. 뭐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뭐 기업의 사회공 활동의 허브다 이렇게 좀 센터가 명명되어 있고요. 어, 그 저희 사회공헌 센터는 그 로고가 이렇게 그 2007년도에 만들어질 때 그 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옐로우, 그린, 블루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소중한 가치를 옐로우로 표시했고 희망을 전달하는 안정적이고 투명한 그 사회공헌 정보센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보자를 빼고 사회공헌 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그 비전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고 단순히 이제 기업
기업들이 이제 그뭐 어려운 복지기관에 기부를 한다든지 뭐 이런 활동, 자원봉사 한다든지 해서 좀 이렇게 전략적 투자를 하고 새로운 그 소셜 밸류를 그 창조하는 그런 그 지원을 센터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제가 이게 그 외국에 가서 한번 강의할 때 있어서 영어로 만든 버전이 있는데 뭐 학생들이 다 뭐 영어 잘하시니까 뭐 그대로 제가 그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가 6개 이제 아젠다를 가지고 이제 그 저희 비즈니스 사업을 그 갖고 오는데요. 소셜 리스폰시빌리티의 이제 리딩 롤, 리더 역할을 해서 어떻게 가야 그 사회적 책임이나 이런 사회공헌 활동을 그 엮어 나갈 수 있는지 어떤 그 리딩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하고 지식을 전달합니다. 저희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그 사회복지 연구 보고서나 사회공헌 관련된 보고서가 한 만여 종 이렇게 만여 개 정도가 이렇게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필요한 사이트는 뭐 따로 검색 안 하셔도 되고 저희 사회공헌 센터에 들어오시면 이 내용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 컨설팅 서비스하고 연구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에서 이제 설명이 돼 있을 텐데 인정 기업 이거 할 때 그 기업들 사회공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담당자별로 뭐 담당자가 이제 1년 차도 있고 3년 차도 있고 이제 한 10년 가까이 되는 분들도 있는데 그 담당자별로 사회공헌을 어떻게 전개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이나 이런 포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대학교의 사회혁신센터나 이런 그 사회공헌센터의 교수님들을 모시고 교육 같은 경우를 많이 하고요. 포럼은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는 부분, 그래서 외국 연사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그 이런 사회공헌 분야에 하고 있는 여러 연사를 초청해서 이제 포럼을 글로벌 포럼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인정제 포럼이라고 해서 3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날그 ESG 혁명이라고 그 김재필 지금 현재 KT 연구원으로 계신 분이 쓴 책을 가지고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글로벌 네트워크를 좀 해서 한국의 여러 가지 기업이나 이런 걸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는 요 센터에 2016년도에 왔는데요. 미국에 이제 사회혁신이 좀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스탠퍼드 대학교 그다음에 그 보스턴 칼리지, 보스턴 칼리지라고 이제 보스턴 유니버시티가 하나 있고 보스턴 칼리지가 있어요. 근데 보스턴 칼리지는 뭐가 유명하냐면 그 여러분 기업 시민 센터라고 그 요즘에 포스코에서 그 얘기를 기업 시민이라는 말을 코퍼레이트 시티즌십을 많이 쓰는데 그 기업 시민 센터를 처음으로 만든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냐면 그 대학별로 이런 아젠다의 워드 이슈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업시민센터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거의 뭐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그 아젠다 중에 최근에 여러분들 사회공헌 그 기업들 필립 페스티벌 하는 거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 필립 페스티벌을 옛날부터 그 사업을 했었고요. 그 기업시민센터 관련된 컨설팅이나 이런 거를 뭐 다국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의 이런 대학들은 자기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걸 많이 하는데 그 한 예로 그 SK의 행복날개 있지 않습니까? 사회공헌.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보스턴 칼리지 쪽에 그 자문을 컨설팅을 받아서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삼성 다닐 때도 보스턴 칼리지 그 소장이 오셔가지고 저희 사회공헌 담당 임원들한테 향후에 사회공헌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뭐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스탠포드는 이제 여기 와서 2018년도에 갔었는데요. 거기는 2001년도에 그 이런 그 재미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 그, 그 스탠포드가 하버드 꺾을 때가 그 여러분 실리콘밸리 만든 그 IT 혁명을 저기 스탠포드 학생들이 이뤄냈잖아요. 근데 그 지금은 거기가 어떠냐면은 2000년대 넘어가면서는 이제 IT를 통한 세계 혁명은 끝났다. 그래서 이제 사회 혁신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기부 및 그 시민사회 센터라고 있어요. 그 대학 내에. 그 대학 내에 그게 있는데 그 대학이 그 좀 흥미로운 거는 법대, 인문대, 경영대, 뭐 사회복지, 사회학과는 물론이고 사회복지, 뭐 하여튼 관련된 모든 과가 다 그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유명한 교수들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대학에 있는 모든 학문은 다 사람을 이롭게 하거나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롭게 만드는데 쓰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민사회나 이런 소셜 섹터의 그 개발이나 발전을 위해서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어떻게 보면 우리로 따지면 사회공헌 센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젠다를 스탠퍼드 가져갔어요. 그래서 스탠퍼드는 더 이상 뭐 기술 본위의 대학이 아니라 사회혁신이나 사회 서비스를 개발하는 메카, 그 세계 속의 그 중심을 가져간다는 것을 갖고 2001년도에 사회혁신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20년 정도는 지났는데 우리나라도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대학에서 어떤 소셜 이노베이션의 섹터의 하나의 그걸 선두적으로 좀 가져가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또 한번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까 핀란드의 사회혁신을 이뤘던 구심점이 알토 대학교라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거기가 헬싱키 뭐 경제사회대학하고 몇 개가 학교가 모여가지고 알토대가 이제 나왔는데 그 알토대학교 안에서 학생들 동아리에서 엑셀레이트 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제안 발표를 하면은 뭐 전문가 모시고 뭐 사업 이렇게 리빌딩 해주고 어떤 분야의 사회 문제를 해결 이런 거를 시작했던 게 아까 슬러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알토 대학교가 혁신 대학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 대학교 애들을 물어보면은 뭐 미국은 물론이고요. 외국에는 이제 동아리를 만들잖아요. 두세 명이서 여러분 네 명이서 만들어도 되는데 네 명이서 만들면 자기네가 이거를 세계 최초로 만들고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속의 요 아젠다를 해결하는 데는 뭐 이 학교가 내가 몸담고 있는 이 학교가 구심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만든대 무조건.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교육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도 여러분들 뭐 지금 학교 막 나가고 모든 대학이 보면은 뭐 세계 속의 글로벌 넘버원 뭐 혁신 선도 대학 뭐 이런 뉴스에 이렇게 워드를 똑같이 다 쓰거든요. 근데 아이들 학생들 동아리나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냥 국내에 머무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무조건 비전은 세계 속으로 나간다 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세계 뭐 기독교 관련된 대학들 체인도 많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자매 결혼한 외국 대학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회 문제 해결하는 소셜 비즈니스가 결국은 나중에 이런 모임체 여러 대학교의 학생들이 모이는데 먼저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먼저. 그거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네트워크가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한국의 사회공헌도 이제는 세계 속의 사회공헌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요 부분에 제가 좀 말을 좀 많이 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스탠퍼드의 아까 말씀드린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 책자를 만드는 편집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가 이런 뭐 BTS 뭐 음악이나 이런 관련된 세계 속에 이제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다음에 기술도 굉장히 발전됐고,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세계 10대 GDP 강국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분명 소셜 비즈니스나 소셜 이노베이션 같은 성공 사례가 있을 텐데 자기가 웹이나 이런 데 구글링을 해서 검색을 해보면은 그런 한국의 그런 거가 검색이 안 된대요. 전혀 검색. 그래서 제가 진짜 해봐서 구글에다가 쳐가지고 우리 영어 외국분이라고 생각해갖고 소셜 이노베이션 뭐 인 코리아 뭐 이렇게 치든지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니까 한국 게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간혹가다 나올 수는 있는데 우리 이 웹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가 아직까지는 거의 이제 공부는 이제 영어로 된 걸 갖고 와서 번역해서 공부할지 모르지만 모든 사회복지 기관이나 소셜 서비스나 소셜 이노베이션 하는 섹터에 영어로 된 버전이 거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도 이제 성공 사례가 분명히 있고 그 성공 사례가 해외에 가서 분명히 발표해도 모자람이 없는 굉장히 훌륭한 사례인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저희가 갔는데 저희 보고 그거를 좀 뭐 이렇게 PDF나 이렇게 문서 말고 외부로 문서들 된 걸 만들어서 좀 보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거는 이쪽 파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그 사회 소셜 분야나 인문학 분야가 그 외국에 있는 사례를 우리가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실천으로서 그런 소셜 비즈니스나 혁신은 이제 실천 학문 쪽이거든요. 근데 그런 쪽을 좀 이렇게 영문화, 그 영어를 뭐 또 예를 들어서 다 잘하시니까 또 혹시 좀 모자르시더라도 그 영어를 잘하는 사이트나 관련된 데 의뢰를 하면은 그 충분히 그 가능하거든요. 번역하는 게 금방 요즘 서비스가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웹 서비스에서 그런 거를 좀 만들어서 여러분 동아리도 영어 버전, 뭐 한국 버전 이렇게 양쪽으로 만들어서 시작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아까 그 슬러시라고 하는 핀란드의 사회혁신 그 11월 달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기회가 되시면은 관광도 갈 겸 그 핀란드의 그 슬러시를 꼭 한번 가서 보시든가 아니면은 유튜브에 그 슬러시 그 한 개 그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발표했던 거고 이제 우리의 그 최근에 또 왜 소셜 분야가 굉장히 이제 대두됐던 그런 분야를 한번 이제 더듬어 보면은 그 여기 이제 그이 소셜 밸류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역사적인 배경은 여러분이 뭐 이건 그냥 뭐 그냥 이렇게 교양적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왼쪽에 보면 위에가 이제 패스트균이거든요. 이게 패스트가 이제 알다시피 뭐 전 세계에 걸쳐서 이게 악명을 떨쳤는데 가장 많이 악명을 떨쳤을 때가 그 12세기 전 그때입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요 사건이 있고 나서 유럽 쪽이 이 르네상스라는 게 꼽혀요. 근데 르네상스 핵심이 그 리버스거든요. 재탄생인데 그 리버스가 뭐냐면은 이 전까지는 전부 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럽이 그냥 종교, 뭐 무슨 규율, 여러분 알다시피 거기 그 당시에는 뭐 그 성평등은 것도 없었어요. 여성들은 그냥 아예 그냥 무슨 그 저 집에 한국하고 똑같죠. 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살 수 없는 그런 공동체에 살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고 하는 분이 많아요. 그 코로나가 있고 나서. 왜냐면 얘 있고 나서 이때는 어땠냐면 굉장히 심각하고 의료도 발전이 안 돼갖고 뭐 문 열고 나가면 하루에 옆집 아저씨, 아줌마, 뭐 학생 할 것 없이 그냥 쓰러져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추산하기로는 뭐 유럽에 뭐 한 1억 5천 명, 2억 명 가까이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때 전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그 예전에 몽고 그 징기스칸이 그 웃긴 얘기가 있습니다. 그 독일까지 쳐들어갔는데 당시에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서 중국에 거의 문물이 있었는데 유럽에 가갖고 가서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 뭐 이런 거 그 뭐 귀족 영주들 위해서 그것만 있고 사람 살아가는 그 이 저 마운드에는 아무것도 없고 유럽이. 그래서 무조건 그것만 한 거예요. 종교 뭐 하여튼 그런 여러분 생각하는 이런 어떤 그 계급 사회로 인해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 땅이 되는데 얘가 있고 나서 이 르네상스가 꼽히면서 그 인간 생활에 대한 또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눈을 뜬 거죠, 유럽이. 그래서 유럽이 먼저 르네상스를 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여기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인문이나 사회나 과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이 또 미술, 예술이 다 꼽힌 거죠. 그래서 유럽이 대국 굵기라고 해서 대국으로 성장을 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최초의 해양을 나갔다는 그 포르투갈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면은 조그만 나라였다고요. 근데 조그만 나라는 상관이 없어요. 작은 나라든 그 조그만 나라라도 해양을 뚫고 나가서 개척한다는 그 정신만 가지면은 배를 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신 때문에 이제 유럽이 꼬집혔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있고 나서도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 아니면 세계 속에 이제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갈림길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그 여러분 많이 강의 시간에 들었던 뭐 SDG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뭐 빈곤 문제라든지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뭐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든지 지금 오늘 아침에 다보스 포럼 연차 회의하는데 넘버원 세계 위기가 식량 문제 감소가 나와요. 근데 이런 문제 얘기하면은 이제 한국에 이제 꼭 여러분은 이제 이런 마인드가 있어서 괜찮은데 다른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번 식량 우리나라는 뭐 식량 문제가 별 위험이 없는데 왜 그렇지 이런다고요. 그거는 예전에 우리나라가 못 먹고 못 살고 못할 때 개발도상국에서 미국이나 다른 데 원조 받을 때 얘기고 지금은 여러분 세계 10대 강국 중에 그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여러분들 그 지금 공부하는 여러분 그 리더 이런 그 학생의 자질을 세계에 있는 그 학생들 나래에 있으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세계 몇 프로 안에 들어가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학생 다 합쳐도 다 합쳐가지고 3% 안에 들어간다. 세계 속에서. 상당히 그 3% 안에서 10대 강국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예전에 선진국이 그 세계 리더십을 했듯이 우리도 이제 여러분 때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잘할 때나 뭐 교수님 지금 앞에 계시면 예전에 그 어린 시절 때 교수님이 이제 저희 부모 세대가 있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세계 속의 문제, 그래서 외국에는 학생들이 이 17대 SDGs를 뭐 저 학생들이 거의 달달달 외우는데요. 자기네들은 항상 내가 그랬잖아요. 그 외국이나 이제 유럽에 있는 유수 대학교 학생들은 그 자기가 공부를 하는 게 세계 속에 자기가 리더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계 문제에 굉장히 이렇게 밀접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그 엊그저께까지도 개발도상국이었고 아시다시피 굉장히 입시 위주의 그 교과서에 있는 문제 맞히기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세계 문제나 주변의 이런 그 이웃이나 사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하면 가끔 저거는 뭐 미국이나 어디 저 독일이나 프랑스가 하는 얘기인데 그 다음 순위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한국이 또 특히 그 다른 나라의 모범이 돼서 가야 될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의 이제 이게 그 행안부에서 만드는 그 위험 소멸지구라고 하는 그 그림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그 검은 데가 앞으로 30년 뒤에 요 100군데 가운데 절반이 없어진다니까. 지금 인구 추세로 보면은. 그래갖고 30년 뒤에는 이 오른쪽처럼 요 경기도하고 이렇게 몇몇 그 직할시하고 광역시 몇 개만 이렇게 남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 위기에 있다고 하면서 그 위험 지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OECD에서 이제 뭐 매년 삶의 지수 순위를 매기는데요. 그 제가 5월 초에 그 핀란드하고 덴마크 갈 때 세계 행복 지수 1위가 그 핀란드가 나왔고요. 2위가 덴마크 게 나왔습니다. 한국이 59위예요. 그래서 그 한국 사회가 특히 또 요즘에 요 사회 문제 해결하는 비즈니스 쪽이 아주 그 핫하다 하는 이유가 많은 인재들이나 많은 그 비즈니스가 이쪽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가 유독 요 공동체 분야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다른 분야에서 뭐 직업적으로나 소득적으로나 이거 괜찮아요. 왜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에 있는 그 학생들도요. 뭐 BTS 영향이 이제 그 전서부터 있었지만 그 삼성, LG 뭐 이런 SK 한국 그 대학이 거기 그 인재 그 채용하는 데 가 있거든요. 미국 대학교 학생들이 그 미국 그 몇몇 그 구글이나 뭐 MS 이런 데 하고 거의 비등하게 한국 기업에 취업하려고 하는 그 취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여기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사회 문제 해결하는 이 공동체 부분이 굉장히 약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특히 아까 소셜 이런 비즈니스 쪽이나 사회공헌이나 사회혁신 분야로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문제 해결만 우리가 성공하면 우리도 북유럽처럼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OECD에도 보면은 그런 부분이 저희가 가장 약하게 나타나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지금 뭐 청년 취업률이나 뭐 청소년 자살률, 뭐 노인 빈곤율, 그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거든요. 그래서 OECD에서 한국을 맡기 와칭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한국의 이 사회 붕괴나 여러 가지 무너지게 되면은 상당히 타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그 상당히 그 한국이 그 잘 나가야 되는 그런 기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끝에서 이 앞으로 이게 넘어가야 되는 이쪽 덴마크, 독일, 스위스 이런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 숙제를 갖고 있죠. 그 여기 이제 왼쪽에 보면 이제 레베카 솔릿의 이 페어를 응시하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런 그 어려운 환경이나 또 재난 어려운 거는 사람이 이제 이걸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실현하려고 하는 의지가 많답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극복될 거고 누가 혹자가 요번에 다보스 포럼 연차회에서도 그, 그, 그 코로나와 같은 재난 위기에서 그냥 같이 일상생활을 한다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관건이 있는데 그걸 해결 나가면서
뭐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사회 이런 거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그 관점. 우리나라도 그런 관점에서 코로나 잘 극복했고요. 그이 유발 하랄이라고 그 사피엔스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으로 그 인문 사회학 분야의 그 역사학자로 그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KBS 그 인터뷰 때 그 나와가지고 이 말을 썼습니다. 연대할 것이냐, 뭐 반목할 것이냐, 인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를 하면서 한국 칭찬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래도 앞으로 그 세계 속에 갈 수 있는 어떤 자질, DNA는 갖고 있는데 그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회적 공동체 문제라든지 사회 문제 해결하는데 삼성과 현대차나 이런 데처럼 리더십만 발휘한다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여러분 알다시피 무슨 뭐 그 사회공헌 컨퍼런스, 사회공헌 포럼 뭐 이런 거뭐 사회혁신센터 이거 하면 영국 아니면 네덜란드, 북유럽, 미국 이쪽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보스 포럼 같은 게 세계적으로 경제 포럼 유명한 게 스위스의 굉장히 작은 마을에서 시작하고 그 작은 마을에서 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강원도 뭐 저 평창 산골짜기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 다보스가요. 그래서 거기에 세계 유수 그 경제 그 사회 리더들이 모여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포럼을 전개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이 앞으로 그런 자질을 갖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그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소셜 분야가 꼭 한국에만 국한되지 말고 세계 속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공통 그 같은 개념의 사회 문제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기회를 갖고 갖기 그런 분야에 제가 아까 그 스탠포드에 갔다 온 그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까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요 그 편집장 에릭리라고 하는 편집장인데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한 예로 이제 오른쪽에 이 사람이 그 IT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인데 그 스냅핏인가요? 그 사진 전송 서비스 그 디자인에서 하는 걸로 돈을 번 사람인데 이 미네르바 대학이라는 온라인 대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미네르바 대학은 그 온라인으로 그 대학을 하면서 지금 이제 학교 공부하면서 이 그 교과서 막 위주로 뭐 외우고 그거 답 쓰고 뭐 이런 교육이 아니라 어떤 뭐 충남 지역의 노인 자살률이나 노인 빈곤율이 우수한 너무 높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IT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게 프로젝트예요. 이게 과목이거든요. 그런 식의 온라인 강의를 해요. 이 미네르바가. 그래서 이 미네르바 대학이 뭐 코로나 때 데이트를 쳤고 그 다음에 이게 그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들어가는 정도의 그 유명 대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학은 한국에서도 지금 한샘의 그 창업주가 얼마 전에 자기 그 재산을 내놓고 그 태제대학이라고 좀 만들고 있거든요. 그 한국도 뭐 그런 조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 대학도 만들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 학생 입장에서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전을 해보면은 대학교나 학생들이 그 사회적으로 그 열악한 환경에 빠지거나 그런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친구들을 위한 그 온라인 그 멘토 학습 이런 강의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학생들 서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째까가고라고 해서 돌봄 서비스하는 데이트를 쳤던 김희정 대표가 있는데 그 김희정 대표 돌봄 그 째까가고라고 하는 것도 뭐 내용은 단순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기회가 되면 한번 거기도 한번 들어가보는데 그게 2020년도에 그 소셜벤처 펀딩을 받았는데 50억을 받았어요. 50억 외국 펀딩. 굉장히 단순합니다. 직장에 그러니까 뭐 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그 목표가 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이제 뭐 재작년에 있었던 건데 이 문제도 그래서 정부나 국가나 공공기관이나 전부 이런 사회적 가치 사회 분야로 전부 투자했던 그 흐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그 제가 아까 서두에 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3만 불 시대에 걸맞도록 이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분야로 비즈니스가 전개돼야 되고 모든 부분이 그게 뭐 요즘에 ESG도 많이 뜨고 있지만은 그런 사회 문제와 환경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어떤 선진국다운 그런 복지 사회로 가야 된다.
이런 것이 지금 최근에 그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 얼마 전에 두산 대한민국 사회공헌 그 섹터 파트도 지금 사회 문제 이런 섹터를 그 언론 이슈를 갖고 조사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이제 카테고리에 갖고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해당하는 거를 해결하는 비즈니스가 결국 우리나라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고 외국의 이런 사회 문제 해결하는 것도 이 파트 안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카카오나 이제 그 네이버 이런 기업들도 자기 본업에 사회공헌적인 것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사회공헌 파트, 사회공헌 재단 안에서도 물론 이 사회혁신이나 소셜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 그 어려운 분들을 돕거나 또 일반인들한테도 그 일반인도 사실은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이제 뭐 안경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쓰는데 사실은 이 모든 사람이 이게 하나의 그 장애는 다 갖고 살아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꼭 우리가 바깥에서 봐서 복지 대상층이 장애인만이 문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분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사실은 또 나이 들음에 따라서 장애 문제도 생기고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아까 덴마크나 핀란드 같은 데는 그분의 그 연령 전 세대 홀 라이프 동안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렵거나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가 사회 서비스거든요. 소셜 비즈니스가 딴 게 없어요. 그래서 그, 그 자기가 마치 어디 뭐 귀족처럼 태어났는데 매년 귀족처럼 살다가 무병장수해 가지고 그제 이제 송혜 선생님이 돌아가셨죠. 90세 넘어서 이렇게 많이 살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다 그 스트레스가 있고 아픔인데 그거를 해결해 주러 나가는 게 결국 그 여기서 이제 이런 IT 기업들은 이제 IT를 가지고 해결해 주는데요. 상당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상으로 본업에도 사회공헌적 마인드가 굉장히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네이버 카카오가 그런 측면에서의 사회공헌 활동이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빛을 발했고요. 앞으로도 그런 관점에서 비즈니스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뭐 이런 거 사업 나올 때 기존에 있는 시장하고 부딪혀갖고 좀 문제점은 좀 없지 않아 있었지만 걔네들이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때 모여서 토론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사회적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고 그 가치가 높은 서비스를 받을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만든 서비스가 다 그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우버 안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다가 뭐 지금 판다 하고 몇 개 있는데 알다시피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우버 그 시스템이 완전 깔려 있어요. 완전 깔려 있는데 저도 가서 그 출장 갈 때 이용해 봤는데 상당히 편합니다. 상당히 편하고요. 정말 그거는 획기적인 그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기존에 이제 택시 하시는 분들하고의 그 문제만 좀 이렇게 해결만 잘 된다 그러면 우버 같은 그런 시스템도 인간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그 대중교통 트랜스포레이션을 이용할 것인가. 그리고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넷 클릭만 함으로써 그 자기 집 앞에 그 동네 아저씨 같은 옆집 아저씨나 그 아주머니가 와서 편리하게 이동을 시켜준다. 이거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버를 활용해서 썼는데 뭐 렌트카 이런 거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 많은 기업들이 이제 활동 아까 제가 소개한 게 김희정 대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째까가고 이 아이 돌봄 서비스는 그 한번 들어가서 요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은 그 강의 듣는 분들 많은 그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 뭐 돌봄 서비스 그거 저희 복지관도 있어요 뭐 막 이래요. 근데 그분들하고 왜 이 사람이 그런 거 엄청 많거든요 지자체. 근데 그거랑 이 김희정 대표는 50억을 어떻게 유치했는지 그 그러니까 빵원과 50억의 가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가서 봤어요. 이분이 우리 그 파트너스데이 때 왔거든요. 김시영 대표가 왔는데 말을 이렇게 째까가오라고 정했으니까 이제 뭐 히스토리를 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이제 악어 선생님이에요. 여자분이. 근데 이게 이제 그 말은 무슨 교육 환경에 맞춰 째까가오가 비대면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 VOD 실시간 화상 수업을 만나고 오프라인 퀴즈 동반해서 선생님과 친구들의 말 이거 뭐 너무 좀 교과서적인데 다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더니 이렇게 했는데 이 선생님이
이 스타일이 있어요. 이 선생님이 옛날에 전공은 무슨 체육학과를 나왔다든지, 무슨 사회학과를 나왔다든지, 무슨 뭐 음악대학을 나왔다든지, 또 자기 취미 중에 그냥 심심해서 뭐 1년에 한두 번 가는 거 말고요. 거의 일주일에 3번 필라테스를 한다든지, 자기는 이렇게 운동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꼬마애가 엄마가 보기에 이런 체육 활동이나 그 음악 활동이 좋아하는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거하고 이 엄마 그 선생님하고 맞춰요. 그리고 얘랑 그 학습 놀이를 할 때 이 아이가 좋아하는 파트에 들어가서 학습을 해요. 그러니까 같이 소꿉놀이를 하더라도 앞에다가 공을 갖고 논다든지 그거예요. 얘는 핵심이. 그리고 이 친구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만든 지 막 한 1년인가 만에 그 23만 명이 앱 다운로드. 그래서 제가 이거 하는데 젊은 어머니를 저기 맞벌이 하신 같이 하는 어머니를 봤는데 자기도 이걸 이용하는데 다른 데랑 비교가 안 된대요. 그래서 야 이게 아주 단순한 우리 그냥 얘기 커스터마이즈 그 얘기는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아마존 만들 때 그것도 그거거든요. 거기는 여러분들이 그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고객 만족, 고객 감동 막 그러는데 아마존이 성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고객 집착이에요. 거기는 경영 철학이 집착 오베이션인가 찾아보세요. 그 뭐냐면 지금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범죄 일어나는 스토커 있죠.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 그러니까 고객이 이거 24시간 내에 오지 않아요. 이 옷에 색깔이 이렇게 변색이 이런 거 걸리잖아요. 그 서플라이어 공급하는 업체는 바로 크레딧 점수 매겨갖고 아웃시킵니다. 아웃. 그 100% 깨끗한 건 아니지만 그게 처음 성공할 때 아마존에 올리는 상품은 신뢰도가 거의 타 사이트에 비해서 거의 수백 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걔네는 고객 이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직원들이 지각하거나 일을 소홀히 하거나 우리 흔히 일어나는 자기 실적이 좀 안 좋고 이런 거 갖고는 말을 안 하는데 고객 컴플레인에 있어서 그거를 숨기거나 그거를 간과했다? 그럼 그 사람이 그냥 해고입니다. 완전 해고. 그 집착이에요, 고객 집착. 그리고 걔네 아시잖아요. 에피소드 회의할 때 우리는 CEO들이나 이런 짱들이 앞에 나와서 앉아 있잖아요. 걔네는 의자 하나가 있는데 비어 있어요. 이게 고객이 CEO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간단한 얘기를 소셜 비즈니스 하시고 또 딴 전공한 얘기인데 이거 간단한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소셜 비즈니스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고객 한 분 두 분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그걸 막 잡으면요. 빵원을 영원을 투자받느냐 50억 투자받는 이 비즈니스 아기 돌봄 서비스가 탄생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마존 같이 아마존이 저희 지금 아마존 대표님 우리 교수님하고 나이가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취업하고 막 할 때 90년대 초반에 이 사람은 희귀 도서 판매하는 인터넷 시대가 올 것이다 그걸 만든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소셜 비즈니스 핵심은 거기에 달려있다. 한국에도 이런 조짐에 좀 소프트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좋은 점을 갖고 있는 게 이게 삼성이 노트 마케팅 할 때 이거를 사는 세계의 유수 커스터머한테 아까 글로벌 이거 SDGs 17개 아젠다에 참여할 수 있는 기부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UNDP하고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그러니까 상품 마케팅에 이런 사회 소셜 서비스를 연결한 거는 삼성이 처음이죠, 이게. 그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제너레이션 세븐틴이라고 17살 먹은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여러분 또래라고 보면 되죠. 17, 18, 19, 20이니까 이 그러니까 자기가 사회 문제를 얘기를 하면은 삼성전자 UNDP가 이 문제 해결을 해줘요. 얘들이 이렇다니까요, 지금 세계 이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이 아까 온라인 미네르바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이제 상당히 이 사회공헌 분야도 이제 국내 아니면 삼성전자 매출의 80% 뭐 거의 90% 육박하는 게 해외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고객이 그 전 세계 전세 한국에 있긴 약간 한국 뭐 이건희 회장 뭐 나오고 요새 뭐 이렇게 뭐 한국 문제 두드러지면서 뭐 나오는데 걔 그 삼성은 그 이제 한국 국적이지만 그 컴프롬 코리아지만 외국 기업이에요. 외국 완전 글로벌 기업.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하는 거야. 그리고 상당히 이렇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알고 싶이 SK 같은 경우에 먼저 이제 회장이 이런 그 사회적 가치 여기에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얘네가 그 회사 SK 직원들은요 자기 그 비즈니스 여러분 따지면 학점하고 플러스 사회공헌 성과를 같이 평가해 갖고 그 회사 임직원들 평가합니다. 이 친구들은. 임직원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초기 단계는 어려워했다 그러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의 이익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에 공헌하는 성과를 같이 평가한다. 여러분을 따지면 여러분 학점 평가할 때 학점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분야에 스스로 여러분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뛰어들어서 해결한 그 성과가 50점, 예, 고가 50점 뭐 이런 식으로 매겨갖고 평가를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안 하죠. 그냥 학점 평가만 하죠. 그냥 공부만 열심히. 그리고 저번에 나왔잖아요. 그 A 학점 받는 사람이 교수님이 말한 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적으면 그 A 맞는 한국 대학 뭐 이런 게 나왔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뭐, 학점 잘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도 돼. 근데 또 여기 KT가 있습니다. KT가 여기 2015년도 메르스 있을 때 여러분 그 문자 서비스 오는 거 있잖아요. 그 KT가 만들어서 2015년도 메르스 있을 때 그 질병관리본부 줬어요. 이 사이트를. 그거 변형해 갖고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있을 때 쏴준 거거든요. KT가 이제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걸 만들었는데 이거 만든 걸 보고 오른쪽에 보시면 그 빌 게이츠가 KT가 인터넷 기업인데 그런 일을 했어 그래갖고 KT에 전화해가지고 지금 게이트 재단하고 같이 AI 빅데이터 기반의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제2, 제3 코로나가 알 때 감염병 대응 연구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상당히 또 이런 데에서는 이런 많은 부분에 그 성공적인 이런 소셜 문제의 핵심. 그러니까 아까 그 스탠포드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도 이런 것도 좀 써가지고 달라고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사회 서비스 비즈니스 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기업에 아까 오면은 자기 본업도 그렇고 이런 사회 서비스 분야에 하는 일도 그렇고 그 여기 뭐 투잡 시대다 쓰리잡 시대다 막 그러는데 이게 이제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일을 할 때도 보면은 사회혁신이나 사회 서비스의 비즈니스를 하는데 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이 사례를 보면은 이 구글의 이메일이나 지메일이 옛날에 만들었을 때 이게 사내 기업가 그 만든 거니까 이 지금 제작자인 폴 부케이트가 지 혼자 만든 거예요. 이거 지메일을 무슨 부서에서 해갖고 만든 게 아니라 근데 데이트를 친 거죠. 지메일이 그때 이거 나오면서 그 전에 우리도 네이버 메일에서 지메일 쓰고 막 그런데 세계에서 이제 메일링 시장에 구글이 완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맥 컴퓨터의 이 컴퓨터 그 PC 개발할 때 맥킨토시를 만든 것도 사내 소셜 벤처 그러니까 회사 내에 있는데 소셜 비즈니스를 하는 어떤 팀이 자기 본업위에 어떤 팀이 만든 거거든요. 이 PC 그 만든 사람이. 그다음에 여러분 페이스북의 좋아요도 이게 직원들이 참여하는 우리 그 제안 대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디어 프로젝트에서 그 대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해커톤 끝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하는 거 거기에서 만든 거예요. 좋아요. 너무 간단하죠. 이거 엄지손가락 하나 해가지고 페이스북 그때 쓰러져 가던 페이스북 그, 그 접속사 그다음에 가입자 수를 획기적으로 해결한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이들. 그러니까 이런 거가 여러분들이 그좀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 소셜 비즈니스 하는데 지금 사회보험의 이제 그 담당자들이나 이런 데 이거 훈련을 많이 하는데 이게 원래 일반 기업에서 사내 그 아까 네이버나 카카오의 그 제품 개발할 때 이걸 많이 쓰는데 이 디자인 띵킹이 아까 얘기한 그 스탠포드 사회혁신 그 안에 이 디자인 띵킹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걸 통해서 전 세계에 붐이 일어났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거 간단해요.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적용된 사례를 보면은 스탠퍼드 공대 학생들이 미얀마 농부들의 물 공급 문제를 돕기 위해서 현지를 방문했을 때 미얀마 농부들과 함께 생활을 했고 그들의 고민을 깊이 공감했다. 아마 우리는 욕을 못할 것 같아, 일본은. 2번, 농부들이 진짜 문제가 물 문제가 아니라 조명이라는 걸 알게 됐다. 이게 무슨 말이죠? 당시 미얀마 농민들은 촛불이나 모닥불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었다. 그래서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농촌에서 사용 가능한 조명 설치 방법에 대해 고민했다. 아니, 물 공급 문제를 해결하러 갔는데 조명이 문제였다. 그래서 태양열을 이용한 저전력 LED 조명을 대안으로 선택했다. 학생들은 이 조명을 미얀마는 물론 전 세계 42개국의 농부들에게 제공했다. 이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참여한 분들이 나도 뭐 미얀마 가갖고 뭐 같이 생활하면서 이거는 이거 보니까 우리가 한다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탠포드 공대 애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기술 개발한 게 아니라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자기 아이디어를 그 디자인 띵킹이라는 게 원래 디자인 그 하는 분들이 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기법을 일반 문제 해결하는 데 쓰고 이걸 비즈니스화 하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그래서 그 우리나라도 유수의 그 많은 대기업에서 여러분 연수나 이런 거 하면 디자인 띵킹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잘 이거 뭐 간단한 물 공급 문제라는 조명이 문제였다. 참 획기적인 거네요, 그죠? 이게 그 또 하나 이제 그 소셜 비즈니스에서 많이 쓰는 것이 어댑티브 리더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뭐 간단한 건데 또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나도 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댑티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뭐 여러분 대학 총장님이 훌륭하신 분이시겠고 여러 그 병원의 병원장님 훌륭하실 거고 다른데 이 리더가 두 개가 있고요. 하나는 그 권위적인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해야 될 그 학교의 기업의 거기에 원리 원칙에 맞게 행하는 그 권위적인 리더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좋은 얘기를 하면 유연성 있는 리더가 있다고 그래요. 자, 여기에 이제 한 얘기인데요. 이거 뭐 말이 여러 가지인데 그 한 병원에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 경영 부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막 의사들이 원장하고 모여갖고 회의를 하다가 야 이제 사람 자르자 이랬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누굴 먼저 잘라요. 그래갖고 거기 비정규직에 있는 병원 청소부 아주머니하고 운전하는 아주 그 나이 든 분들하고 용역 회사에 있는 사람을 먼저 자르자. 왜냐면 병원이니까 의사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원래 거기 써 있대요. 그렇게 학교 규칙에 뭐 병영 부실할 경우에 뭐 비 뭐 이렇게 써 있대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뭐 끝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여기 부임한 그 베스 이스라엘 다크니스 메디컬 센터에 부임을 한 그 한 분이 그 아니다. 그 돈을 계산해 봤더니 그 사람을 안 자르고 병영 부실화를 극복할 수가 있다.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급여가 많은 의사들 월급을 1%씩 절감을 하면 우리 100여 명의 비정규직 청소 아주머니, 그다음에 운전기사, 그다음에 폐품 그 재활용 그 하시는 그 분들의 급여를 충당할 수 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 경영 그 조직에도 없는 걸 단행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역 기사를 아주머니 하나도 안 자르고 근데 의사 급여가 많으니까 1%도 크잖아요. 그걸 해결이 다 된 거예요. 근데 결국 이 병원이 어떻게 됐냐면 그 경영 문제를 해결하고 그 소식이 그 비정규직 그 청소하는 분들한테 다 전달이 된 거예요. 그 결국 그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십시일반이라는 한국 속담도 있지만 평소보다 그분들이 병원의 주인으로서 더 열심히 서비스를 하고 더 열심히 그 병원 환자들을 위해서 애쓰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극복을 하면서 이 조직을 완전히 정상화시켜.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 어댑티브 리더십에 나와 있는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것도 간단한 거죠. 우리가 소셜 비즈니스 문제 해결하는 게 경영학과에 있는 사람처럼 경영이 부실하다? 사람을 자르고 비정규직 고용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이 사람은 무식한 놈이죠, 그거는.
그 권위적인 사람, 그런 리더는 어디 뭐 그 선진국 대열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영국에 엊그저께 신문에 났는데 주 4일 근무를 실험을 하고 있어요. 영국이. 영국이 우리나라랑 그 GDP가 약한 2만 불이 더 많은데 그 경제 규모나 이런 거는 인구수나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좀 쫓아가야 될 나라 중에 하나인데 주 4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일을 근무해도 생산성을 놓치지 않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종업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저는 주 4일제가 성공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주 5일제 할 때도 원래 토요일 날 근무하고 주 5일 할 때도 우리나라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다시피 주 5일하고 우리나라가 획기적인 생산성 형성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그 사회 비즈니스, 소셜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로 잰 듯한 원리 원칙에 극악한 거기 내에 있는 것처럼 권위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소셜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과에서 썼던 그 다이나믹 시스템 싱킹 같은 경우도 아까 그 디자인 띵킹하고 같은 얘기인데 그런 점에서 그 MIT 공대의 교수가 그 경영대 교수가 이걸 만들어냈죠. 그래서 그 이런 문제 해결을 할 때 다각결의 이해관계자의 그뭐 협력에서 문제 해결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오늘 강의가 원래 그 교수님이 11시 한 20분인데 그것도 그 금방 직전에 한번 또 끝내도록 하고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 저희 그 센터에서 이제 이게 19년도에 지역세권 인정제라는 거 CSR 인더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이걸 어디서 본땄냐면 네이밍은 영국 BITC를 본땄고요. 이 포상제도는 홍콩의 케어링 컴퍼니를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그때 두 군데 출장을 가면서 이 외국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무슨 여러분 저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CSR in the Germany라고 그래갖고 상표에다가 이거 붙여줍니다. 여러분들 라벨에 옛날에 KS라고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 표준 기구라고 해서 코리아 스탠다드 그 마크를 붙여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상품이라는데 독일은 아예 정부가 인정하는 CSR 우수 기업 제품이니 이 제품은 제품도 우수할 것이다. 이 제품을 국민들이 쓰는 걸 정부가 보장한다라고 CSR 인더 점원이라고 붙인다. 라벨에 붙여져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거 그 비즈니스 인더 커뮤니티라고 해갖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 사회공헌 이게 그 주된 사회적 기업 육성하는 게 주된 걸로 해서 1982년도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걸 해서 본땄고 그 한국은 없다. 왜 없냐 한국은. 근데 한국도 15년, 20년 전에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왜 이걸 못했냐면 기업, 뭐 비영리 단체, 그 실행하는 기관, 뭐 내가 의견이 막 지금 우리 그 정치하는 것처럼 해도 되냐, 뭐 사회공헌의 포상제도가 이게 맞냐, 기준이 어떻냐, 그래 못했어요. 제때 저 교수님도 이제 예전에 아시는데 정경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뭐 다 만들었어요. 그때 사회복지 교수 뭐 경영학과 교수였고 만들었는데 안 했어요. 우리나라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외국 왜 만들었어요? 그거 가서 제가 홍콩 가서 만들었는데 언제 만드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랑 똑같이 그 IMF 맞을 때 우리가 1997년도에 맞았잖아요. 걔네가 그 직전에 이걸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기업들이 이 도산을 하면 사회 문제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경제적 책임, 사회적 책임을 잘하면서 도산하지 않게 만드는 그 기업이 성장해야만 홍콩 사회가 산다 그래갖고 그 사회공헌 우수 기업을 선발한 거고 영국 같은 경우도 국가가 복지 예산을 대다가 국가 세금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업들이 사회공헌 쪽으로 그 사회도 그 살찌게 하고 환경도 건강하게 만들고 해야. 근데 기업도 그게 이루어요. 왜냐하면 기업이 뭔가를 팔려면 그 시장, 마켓과 그 사람들이 건강하고 우수해야 이거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를 만들어가면서 기업 경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안 했어요. 이거 없어요, 이거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냥 그 두 개 따가지고 지역 사회공헌 인정제를 만든 겁니다. 그 앞에 지역을 붙인 커뮤니티는 지역사회가 중요. 아까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전부 막
무슨 일만 나면 다 서울 뭐 예를 들면 서울은 여러분 고향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한 적 있어. 송해가 그저께 95세에 돌아가시면서 자기 고향은 황해도 재령이라 그러는데 어떤 분이 자기 서울에 오래 살아갖고 근데 자기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서울이 고향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는 거. 왜인지 아세요? 서울은요 고향이 아니에요. 서울은 고향을 가진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받는 무대, 스테이지. 그렇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고향 가지신 분한테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서울에서 태어난 분이 우리 내 고향 서울 이런 분 잘 없어요. 우리나라 지역 아까 앞에 얘기한 것처럼 그거 망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인정제를 하면서 우리도 외국의 인정제처럼 한국형 인정제를 만들자. 그리고 이 성과 모델을 외국에 가서 발표하고 이 지표를 한국화해갖고 우리도 이 플랫폼을 세계 속에 알리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데 이게 복지부 무슨 뭐 저 중소기업 벤처 뭐 기술 보증 신용 여러분들이 공공기관 들어가게 일리하는 기업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데 그저 가가지고 전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여기 다 사진이 더 있는데 대구 저기 금융지주, 농협, 뭐 또 더 있어요. 그래갖고 이 인센티브 받은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야, 전부 다. 그래서 이렇게 그 협약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기업 인정제를 만드는데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공헌도 이렇게 단계적 평가를 해서 평가를 하고 이런 지역사회공헌 문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다하고 사회 소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핵심적인 거를 다뤘다. 그래서 이런 기구의 평가 제도를 우리가 도입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ISO 26000의 지역사회 발전 핵심 이슈가 6번에 있거든요. 7개 중에서 6번에 있는 이걸 가지고 국가 아까 17개 아젠다에서 건강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 한국말로 되는데 이게 저기요 웰빙인데 복지 서비스거든요. 복지 서비스. 복지 서비스가 꼭 저기 사회복지 대상자에서 뭐 복지관에 계신 뭐 노인, 장애 이분만은 모든 사람이에요. 여기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뭐 코로나 이슈 같은 게 있으면 우리 일반 모든 인들이 다 대상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맞춰서 만들었고 최근에는 이제 ESG 문제가 있었고 환경 부분하고 이 지배 구조 이거를 해가지고 평가 제도를 좀 세 개 부분 구분해서 만들었습니다. 뭐 기업들 사회공헌이니까 이걸 맞췄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환경 경영을 하나 넣었고요. 원래는 요 가운데만 있었어요. 이렇게 S 부분만. 근데 여기 환경하고 윤리 경영이라고 그래갖고 지배 구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오너 리스크 이런 거를 넣기에는 사회공헌하고 이 밀접한 관계 없어서 이걸 윤리 투명성으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사내 그 의사결정기구 사회공헌위원회나 뭐 ESG 위원회나 이런 또 노사발전위원회 뭐 이런 위원회를 갖고 있고 사회 경영 문제를 가지고 임직원과 CEO가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체제를 갖고 있으면 윤리 경영이 플러스가 되고 오른쪽에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인정제만 주고 포상하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게 다 들어 있어요. 여러분도 여기 회원 가입하면은 뭐 자유롭게 와갖고 뭐 회사 이름을 여러분 학교로 적으세요. 여기 왜 대학교도 응시해도 되거든요. 대학교도 돼요. 그리고 지금 엊그저께 저희가 경북대에 지역사회공헌센터를 하나 같이 얘기해서 경북대학교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로 MOU를 맺었는데 경북대 사회복지협의회 70명 걸쳐 나옵니다. 엊그저께 협약한. 그래서 지역별로 대학과 사회단체와 기업들이 연합을 해갖고 문제 해결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 연합체 시범 모델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이런 인정제 포석뿐만 아니라 컨설팅, 교육 포럼, 파트너십 모든 홍보 부분을 다 멤버십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육성시키는 영국의 BITC 따서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 그 센터에서 그 신중년 이제 퇴직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58년생서부터 62년생인데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제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그 인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이분들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여러분은 젊은 사람이고 뭐 그분들은 그냥 나이 드셨으니까 이제 은퇴하고 가만히 쉬셔야 되는 못 쉽니다. 선진국에는 영원히 70, 80대를 못 쉬어요. 그래서 자기가 큰 병을 앓거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그 활동을 못할 경우를 빼고 올 홀라이프 그리고 이 핀란드하고 덴마크를 갔더니요 거기도
연금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왜냐면 세금의 거의 65%를 낸대요. 그 소득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금을 충분히 받는데 그분들 조사를 하면은 그 노인이나 신중년 계층으로 가는 그분들이 일자리를 얻는 걸 굉장히 소중해요. 일을 하는 게. 그러니까 설문조사는 다 일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 생산 인구를 하기 위해서 두 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드러났지만 여성 옛날에 집에 있고 그다음에 많이 채용을 안 할 때 여성 인력을 채용하는 이거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 멀었어요. 여성 인력하고 그다음에 그 신중년 인력입니다. 이 두 가지 인력이 그 국가의 생산 분야, 그다음에 일을 하는 분야에 활동을 해야 아까 얘기한 5만 불, 6만 불대에 선진국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핀란드, 덴마크는 뭐 60, 70이라도 자기 경력을 활용해 갖고 충분히 되고 여러분도 앞으로 이제 우리 50대, 60대를 바라보면서 노후에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약간 소셜 분야의 그 비즈니스의 핵심이죠. 그래서 그때 가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지금 스타트된 거예요. 예전에 노인 일자리는 그냥 뭐 꽃꽂이하고 여러분 알다시피 공공근로라 그래갖고 저거 뭐야 그 학교 초등학교 앞에 갖고 이거 저 교통 정리하시고 뭐 이런 거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진짜 그 노인 신중에서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덴마크하고 스웨덴하고 요즘 사회복지 서비스 보시죠. 여기 보면은 스위스, 스페인, 덴마크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100, 얘가 100이면 우리나라는 24%, 30%, 21%밖에 없어요. 80%가 없다니까. 80% 일할 수 이쪽 분야에. 이쪽 분야 없으니까 일부 그냥 어려운 복지관이나 이런 복지 옛날에 협소한 복지관 정도의 그 문제인데 그 복지관 아는 분도 잘 없어요. 동네에 물어보면. 그 노인 되면 그냥 집에서 TV 보시거나 그냥 소일한다고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많고요. 요양원 또 뭐 편찮으신 분이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 이렇게 없어요. 선진국에 비해서. 이 인력이 어디서 와야 되냐 이거죠. 교육 서비스 뭐 교육 쪽을 좀 강조하니까 괜찮은데 보건 쪽 보세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행정, 사회보장이나 행정 서비스 하는 것도 반밖에 없고.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센터에서 이 기업 퇴직자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템롯 재단이라고 미국의 프로보노 활성화하는 비영리인데요. 이게 기가 막힌 게 이게 2001년도에 창립했는데 2008년도에 여러분 그 리먼 브라더스 파산하면서 서프라임 금융위기 있었잖아요. 이때 이 템롯 재단이 대히트 칩니다. 그래갖고 이 미국에서 프로보노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그 활성화된 그 아주 유명 재단인데 이 세계 속에 다 나가 있어요. 요즘 이렇다니까요. 이게 뭐 관계 없어요. 이게 고고 실업자 중장년의 실업자들인데 이분이 비영리전 조직해갖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젊은이 사람 나이 든 분들 관계없이 이런 비영리전 활동을 이런 재단의 활동사를 여는 동아리입니다. 이 티치 포 아메리카라고 미국의 유명한 그 비영리 교육단체인데요. 이 여자분이 창립자예요. 이 여자분이 젊은 시절 했고 이 중요한 거는 이 티치 포 아메리카에서 공부한 어려운 환경의 이제 미국 학생들이 대부분 교육 분야의 선생님이 되거나 그 교관까지 된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자원봉사 교육 문제로 시작했다가 미국에서 여기 오른쪽 보시면 미국 대학생이 선호하는 10대 직장 5위가 평화봉사단이라고 여러분 미국의 평화봉사단이라고 아세요? 미국의 옛날에 세계 속에 자기가 그 리더십을 창출하겠다고 젊은이들한테 평화봉사단 이게 5위고 티치파하면 10위예요 10위 순위 직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영리 단체 사회 문제라는 진짜 비영리였는데 이 소셜 비즈니스 발전이 돼갖고 아이비리그에 있는 대부분의 이쪽 인문사회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그 졸업을 하고 초기에 여기 가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 문제도 좀 자기가 알고 그저 자원봉사하면서 자기가 이 사회에 대한 그 어떤 공감 이런 능력을 키우고 나중에 서른이 넘어서 본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티치포 아메리카 .org 그래갖고 가서 한번 활동을 해보시죠. 외국 것만 하니까 이제 뭐 한국은 없냐 그런데 한국 있다 그랬잖아요. 이 양반 이 양반이 이제 NC소프트 여러분 아시죠? 야구 다니는 NC소프트 그 NC소프트의 그 이수인 대표하고 이건호 수석 엔지니어인데 이 양반이 그 에누마라고 하는 그 수학 그
청각장애인, 장애를 갖고 있는 어린아이들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냐면 이 아들이 청각장애인이에요. 그 사람이 NC소프트 돈 받고 미국에 가서 일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하루는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보면서 아유 자기 둘은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 청각장애인인데 쟤는 공부하는데 도움도 못 준다 해갖고 에노마라고 하는 수학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학 문제 푸는 사이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아이들이 그 공부가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 미국에 있는 청각장애인 학생들을 그걸 뿌립니다. 무료로 뿌려가지고 하던 즈음에 이 사람이 이, 이 테슬라 이 양반 그 저 창업주 이 양반이 만든 그 글로벌 그 러닝 저 프라이스에 나가가지고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한 학습 시스템을 만들어요. 이걸 만들어 가지고 왜냐면 아프리카 애들은 학교도 못 가고 여러분 알다시피 그 물 짓고 막 몇십 리 갔다가 더러운 물 먹고 뭐 아니 학교는 뭐 못해. 그래서 그 탭을 빌시 이 사이트 소프트웨어를 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1년인가 2년간 이거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사이트 공부를 하면은 정규 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만큼의 나중에 학습 평가를 해보면 능력을 갖는 게 나와요. 이 양반이 2014년도에 글로벌 러닝 엑스프라이즈에서 우승합니다. 한국 이 사람. 이 사람들이 이 엔소프트 나와가지고 이 에노마 저기 그 대표 소셜 비즈니스죠. 에노마 대표를 좀 남편하고 같이 하고 있어. 대단하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 소셜에 BTS가 있다니까요 지금. 근데 이걸 몰라요. 이런 거를 미국에 있는 그 스탠포드 아까 혁신센터 이런 분이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잘 사이트를 가지고 그 공부를 하시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한 파트너스 데이나 쭉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그 기부 플랫폼 저스트 기빙이라는 사이트예요. 2001년도에 다 비슷한 시기에 만들었죠. 2000년도 초. 그래서 지금 5조 원 가까이 모금 활동을 이거 이렇게 만들으라고 내가 저스트 기빙 사이트 만들으라고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맨날 포럼 때 얘기하는데 만드는 지역이 아직도 없어요.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또 여기 들어가 보세요. justgiving.com 들어가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돕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게 네이버의 해피빈이나 아니면 뭐 등등 카카오의 같이 이런 거는 뭐가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아까 혁신 포럼이나 교육 이런 지역사회 플랫폼 만든 거 이런 거를 그 사례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소셜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면서 있는데 이제 이런 누가 그 균형의 시대라는데 저희 여기 사회복지협의 회장님도 이 책을 쓰셨는데 이게 뭐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과하면 문제가 생기듯이 좋은 것도 이런 성장도 해야 되지만 사회 문제의 이런 부산물, 나쁜 점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국가 기업이 같이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나가는 게 결국은 그 지속 가능함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셜 비즈니스하는 목적은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그 인간, 사람을 중심으로 이 사회에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손쉽고 그 다음에 그 편리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돕는 서비스가 비즈니스거든요. 근데 그게 꼭 소셜 비즈니스를 안 붙여줘도 돼요. 일반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일반 비즈니스를 하는 거에 있어도 인간 문제를 떠나서는 절대 생각할 수 없고 그 더욱이 사회 문제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환경 문제, 뭐 코로나와 같은 보건의료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노인 세대, 청년 문제가 다 있지만 이런 문제의 작은 부분을 하나 해결해 주는 한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는 서비스를 여러분이 만들면 여러분도 아마존의 베프 베조스나 우리나라의 카카오에 있는 회장같이 유수의 IT 기업의 CEO가 될 수 있고 그런 소셜 벤처 분야에서도 훌륭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1시 10분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마치도록 하고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영우 소장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아니면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궁금한 거? 네, 그러면 오늘 장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려고 실제로 이게 오프라인이었으면 우영우 소장이 굉장히 강의를 재밌게 하는 분으로 유명한데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조금 더 긴밀한 그런 강의를 듣지 못한 게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에 나시는 대로 조금 더 관심 있게 분야별로 보시면 우리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강의를 해주신 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의 우영호 센터장님한테 박수를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럼 우리가 일단은 이 줌을